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서울 공공재개발 28개 구역 최종 추천지. 이 해당하는 구역들은요, 지난 그 이사 대책 있죠. 이사 대책의 현금 청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공재개발하면 매수를 하면 다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계시는데요. 이제 공공재개발도 크게 이제 두 개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거죠. 지난 이사 공급 대책에서 말했던 즉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정해진 구역도 없는데 여기를 만약에 매수했다가 나중에 여기가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구역이 되면 2월 4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은 다 현금 청산된다라고 해서 현재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은 이게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즉 9월 21일에 공모 공고회를 갖는 해당하는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사실 매수를 해도 즉 매매와 취득을 해도 이제 현금 청산이 되지가 않는 구역입니다.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아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. 오늘은 여기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네. 일단 지난 그 1월 14일에 국토부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정비구역을 먼저 1차로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해당하는 구역들이 이런 구역들이죠. 뭐 흑석 2구역부터 해서 이렇게 쭉 8개 구역이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.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2차로 신규 구역도 3월 말에 이제 후보지를 선정한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. 이제 해당하는 구역이 최근에 예상 후보지가 좀 기사로 나온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죠. 단독 해놓고 서울 공공재개발 한남 1 성북 1 등 28개 구역 최종 추천이 됐다. 예상 추천이 된 겁니다.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. 이 28개 구역이 이제 3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제가 하나 영상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1차로 됐고 다음 예상 후보지가 어디겠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런 후보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기사를 하나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성북 1이나 장위구, 한남 1구역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후보지에 다 올랐습니다, 이번에.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었어요. 주민 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는 기사였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인지 좀 보면 이런 구역입니다.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이 이제 28개가 있고요. 이 구역들을 쭉 보시면은, 제가 뭐 방송으로 올려드린 구역들도 좀 많이 있죠. 이 번동 뭐 148이라던가, 뭐 상계 3구역, 그리고 뭐 아현 1, 그리고 신월 7동은 이제 2구역, 1구역하고 2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, 2구역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역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도 몇 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1억 이하로도 이런 구역들은 사실 1억 이하로도 다 투자가 가능했던 구역인데 지금은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올랐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어 보는 거고요. 이제 투자를 검토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지난 1차로 선정이 된 구역이 이 붉은색으로 밑줄이 그어 있는 곳이 지난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제 1차로 선정이 된 곳이고요. 다가오는 3월에 이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진 후보지가 이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하는 구역들을 역시 이제 본인 자금에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로 역시 검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네,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. 28개 구역은 이제 다음 달, 그러니까 3월입니다. 3월 달 중에 이제 사업 이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아직 최종 결정은 된 건 아니고 이제 다음 달에 결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
근데 중요한 게 후보지 추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. 사실상 최종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잘 아셔서 충분히 이제 투자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. 네. 그래서 지난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9월 21일이었습니다. 9월 21일 기준으로 이 이후에 어떤 신축이 된 것, 즉 이제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 지분 쪼개기가 된 것은 입주권을 못 받지만 그 이전에 신축이 된 것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로 검토하시면 좋겠고요. 단 이제 3월에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일 거예요. 그러면 거래도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여튼 뭐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. 주변 시세 기준으로 좀 분양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3월 발표 이전에 빠르게 투자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서울 공공재개발 28개 구역 최종 추천 현금 청산 없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공공재개발하고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은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.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.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신규 매매, 취득에 따른 현금 청산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,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이죠. 이 이사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데 2월 4일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긴 좀 리스크가 있는 구역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2차 후보지로 발표된 이 28개 구역 중에서 아직 실투자금이 적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후보지 선정 전까지는 매매를 해도 입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요. 단 이제 3월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현금 청산은 안 되지만 사실상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대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제 정책이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요.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